네,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묘일주인데요. 일단 신년 운세는 이제 세운 천간과 지지하고 이제 일주와의 상관 관계를 통해서 2023년 운세를 이제 예측해 보는 겁니다. 2023년은 개묘년인데 세운 천간이 이제 개수가 되겠죠. 세운 지지가 묘목입니다. 그래서 기묘 일주와 세운 천간지의 요 관계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2023년 이제 토끼띠해죠. 일단 기묘 일주가 어떠한 일주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묘 일주는 이제 지지의 묘목을 깔고 있고 이 묘목의 지장간은 갑하고 을이죠. 묘 안에는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10, 20이라는 얘기는 한 달 30일 동안에 갑목이 10일, 을목이 20일 동안 사령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작동을 한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묘는 이제 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천간, 을목이라고 하는 천간이 각각 요 기간 동안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갑목은 정관이 되겠죠. 을목은 평관입니다. 이 정평관이 같이 있죠. 정평관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지지에 정관이나 평관을 지장간에 깔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전형적인 어떤 직업인 아니면 조직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천간지지가 이게 지금 이제 음적 이제 기토 묘목 다 음이죠. 그런데 이 기토가 묘목을 보면 병지예요. 역마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12운성 높은데 오늘 이제 기묘죠. 기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묘목은 여기에 있죠. 기토는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쭉 돌면은 묘에서는 이제 병지가 되겠습니다. 병지인데 이건 역마지에 해당되죠.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이 됩니다. 예. 기묘병, 정묘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병지가 의미하는 역마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좀 활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간지지가 음이기 때문에 내성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이 역마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밝아요. 실제 그 기묘일주 사람들 보면 의외로 약간 음적 속성보다도 양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좀 약간 이중적인 것이 있죠. 실제 뭐 내면은 음적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외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묘가 이제 토끼인데 이 기토가 의미하는 건 들판이죠. 그러니까 들판의 토끼예요. 들판의 토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왕성하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문곡귀인입니다. 문곡귀인은 일지에 이렇게 병지, 역말지를 깔면 문곡귀인이라고 합니다. 문곡이라는 게 그럴 문자를 쓰죠. 그리고 곡자도 이렇게 쓰는데 문곡귀인이라는 거는 귀한 거예요, 귀해. 예. 문곡귀인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육계통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문곡귀인이 이제 기묘하고 화토동법으로 해서 정묘도 같이 이제 문곡귀인이죠. 병지를 깔고 역마지를 깔고 있는 게 그리고 임신이 또 병지죠. 그다음에 계유가 또 병지예요. 나머지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천간지지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정묘, 기묘, 그다음에 임신, 계유가 이제 문곡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곡귀인은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문곡귀인을 가진 사람이 좀 활동적이고 두뇌가 좀 명석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장간 정평관인데 이거는 이제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목을 보시면 갑이 묘를 보면은 왕한 거죠. 12운성상 왕입니다. 왕. 12운성상 여기 갑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돌면은 여기 이렇게 돌면은 왕지가 이제 됩니다. 왕지. 그래서 이제 왕좌병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관성이 왕좌병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엄청난 활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고 활동적인 직업적성이 맞아요. 그다음에 을목평관, 을목이 묘목을 보면 녹지죠. 녹은 굉장히 좋은 거죠. 직업이나 어떤 일정한 직위를 의미하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뭐 공무원들 녹봉 받는 거예요. 녹지, 녹봉.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관인데, 이 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어떤 권력욕을 의미합니다. 권력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승진욕이 있어요. 예, 기묘일주가. 기묘일주가 이제,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전문적인 직장인, 아주 전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고,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교육자, 의료, 군인, 경찰 맞아요. 좀 약간 활동적이죠. 부동산도 좀 활동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맞습니다. 기토가 또 이제 토기 때문에. 그런데 기묘일주가 이러한 직업적 적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런 직업을 갖추지 않으면 기묘일주가 일지 지장간에 정평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을 이렇게 깔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그 사람이 그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계통으로 직업적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삶이 아주 좀 팍팍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묘일주를 가지신 분이나 기묘일주에 그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직업을 이쪽 계통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쪽 계통으로 안 가면 삶이 어떻다? 팍팍합니다. 예. 그게 지지에 정평관을 깔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나를 감시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내가 어디에 좀 이렇게 뭐 굉장히 감시를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의외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많아요. 자, 진신은 기토가 필요로 하는 천간이에요. 기토는 이제 들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가 있어야 돼. 들판에 비가 와야 들판답게 농작물도 키워내고 이렇게 만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병화라고 하는. 그래야 또 간목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어떤 초목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정말 좋은 거예요. 기토 입장에서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러면 기토의 존재감이 없죠. 그런데 기묘일주가 2023년에 개묘년에 이 개수를 만나요. 이거는 진신이라 그래서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재가 되죠. 재. 돈이에요. 돈. 그리고 진신에도 해당이 돼요. 이 좋은 게 들어오는데 이 기묘일주가 이 개수라고 하는 이 재성을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천간 오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갑기을경 병신정이 무게합이죠. 2023년 개묘년인데 무토랑 무게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 그런데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지지에는 없죠. 무토라는 게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천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하면 얘는 합거라고 해서 이 재가 들어오다가 얘를 가지고 나가요. 이건 뭐냐면 이건 겁재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내 경쟁자, 친구나 동료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다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거는 실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해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듯 하다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의 무토랑 이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얻는 거예요. 이건 득입니다. 득이에요. 내가 얻는 거예요. 2023년에. 뭐를? 재성을. 돈이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은 여자에 해당돼요. 여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도 들어오고 돈도 다 들어오느냐?
뭐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욕심이니까 뭐 하나 정도만 들어와도 좋은 거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거라면 지지를 보시게 되면 진토하고 술토, 그 다음에 인신사해, 인, 사, 신, 해. 여기에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있죠. 잘 보시면. 진술, 인신사해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지지에는 지장간에 무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묘일주가 진술, 인신사해를 지지에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개수라고 하는 재성을 득한다,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드러난 천간이면은 이 개수의 득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일주는 2023년에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보시게 되면 기묘인데 똑같은 묘가 들어오는 거죠. 자, 묘가 묘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일지의 묘를 보게 되면 이거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같은 묘가 들어오면 부부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이게 이제 뭐냐면 미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그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일주는 계묘년에 이 묘가 일지묘랑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겠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그건 아니고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지지는 있잖아요. 형충파해로 형충회합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많이 형충 뭐 파도 있는데 좀 약하니까 여기서 또 다루려면 너무 복잡해요. 형충회 합인데 형은 뭐 자묘형 정도예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묘가 다른 지지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를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묘지요. 묘인데 자는 뭐 자묘형, 자축 특별한 거 없죠. 묘축 특별한 거 없죠. 인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묘진 뭐 없어요. 묘사 뭐 없어요. 묘판대 특별한 거 없어요. 묘미는 이거는 이제 해묘미에서 이거는 목에 반합이 돼요. 반합. 이거는 목 기운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목은 관성이니까 관성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묘신, 이거는 귀문 정도인데 이거는 뭐 작용력은 크게 뭐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묘유충이죠. 이거는 좀 셉니다. 이거는 이제 충이에요. 충이 되면 이 유 안에 있는 경금, 신금, 묘 안에 있는 간목, 을목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해서 나갑니다. 그거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묘술 합을 하죠. 요거는 합입니다. 그 다음에 묘, 해, 묘, 요것도 이거는 목의 반합이죠. 목의 반합이에요. 해, 묘, 미에서 아까 미, 해는 해묘미에 해묘, 그 다음에 묘미의 반합이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똑같이 목 기운이 강해지는 거니까 관성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묘는 얘기했고, 그 기묘일주가 돼지띠다. 그러면 여기서 해묘 요렇게 뭐냐면 오지요. 해묘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거는 해묘미는 이거는 목에 이거는 이제 합이잖아요. 반합인데 반합도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묘일주가 만약에 돼지띠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적인 안정화랄지 아니면 직업을 다시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묘, 해묘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묘일주가 만약에 양띠다라고 하면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묘미 반합이 되죠. 목의 반합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목이니까 관성이죠. 이것도 뭐 직업적인 안정화 아니면 새롭게 직장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그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니까 이제 이거는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가 이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이건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좀 제가 좀 이따 보고 만약에 이제 기묘일주가 이 닭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금, 유금 안에 지장간이 경금, 신금이죠.
묘 안에는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충이 되면 묘유 축이 되면서 지장간이 나오는데 지금 묘 안에는 갑이 있죠. 갑기합을 하죠. 을은 을경 이렇게 합을 합니다. 요 신금은 병신합을 하죠. 여기 있는 경금은 또 을경합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만약에 천간에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있다고 한다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검게 그 표시된 거는 특별하게 뭐 없어요. 뭐 잃고 얻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요일주가 닭띠인 경우에만 잘 보시고 만약에 닭띠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6월이다. 김요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6에. 그러면 이미 사주 원국에서 묘유충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묘유충이 이제 사주 원국에 묘유충이 있다고 해가지고 충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게 들어올 때 그때 작동을 합니다. 특히 세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묘가 유를 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 이제 그 왕좌충세, 쇠자발, 쇠자충왕, 왕신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문 용어지만 사주 용어예요. 근데 그게 쇠자충왕, 왕신발 하면은 이제 그 요거 이제 왕좌충세 그 쇠자발이 약간 틀린 개념이지만 어쨌든 두 개의 묘는 왕자라 그래요. 왕자. 왕한 글자. 왕한 글자가 이 유를 충하니까 얘는 뽑혀 나가요. 그러니까 유가 뽑혀 나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유는 이제 기토 입장에서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약간의 어떤 진로가 좀 막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김요일주가 6월에 태어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유시에 태어났던가. 이거는 이미 벌써 사주 원국에서 묘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김요일주가 개띠다. 그러면 이렇게 묘수를 합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관성이잖아요. 이거는 관성이 묶이니까 이거는 직장에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겠다. 언제? 2023년도에 한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거 또 유심히 봐야 될 때 이게 묘술 합으로 이미 묶여 있어요. 이미 사주 원국에서. 그러면 이 사주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성이 직업 직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묶여 있어요. 원국에. 이거는 이 김요일주가 평소에 이 관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직업 직장이나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로 인해서 좀 답답해요. 근데 이 묘가 들어오면 이 묘술합이 풀려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좀 풀리는 한 해가 됩니다. 예. 이 육합은 합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묘가 들어오면 풀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거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거 자세하게 푸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합충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예민하면서도 섬세해요.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합은 합으로 푼다. 예, 이런 간단 명료한 거지만 잘 암기하시면 되게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어쨌든 김요일주 2023년에 실보단 득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돈, 재성, 그다음에 관성과의 직업, 직장의 어떤 이 부분에서 특히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묘일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